다음 주에 뭐가 있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항소심 선고가 있는 다음 주를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낸 발언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죠. 이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정진 변호사님. 네네. 도대체 지금 헌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건 잠시 뒤에 좀 살펴보고요. 먼저 최상목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대통령을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해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리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조급한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을 넘은 것이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왜 그런가? 최상목이 지금 경제부총리입니까? 아닙니다. 최상목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붙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직무유기죄 가지고 형사 소추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형사 소추한다라고 하면 거의 매일 대통령은 직무유기죄로 수사받고 뭐 공수처 불려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몸조심하는 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몸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뭐가 붙습니까?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붙어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찾아보면요. 대통령의 그 경호 대상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과 그 가족이 대통령 경호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 경호법 그 4조 1항 4호 제가 찾아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도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 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차이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은 가족까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 경호를 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가족은 빼고 대통령 그 권한 대행 본인과 그 배우자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뭐 누가 그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면 그러면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이야기 듣고 쓸데없는 짓 하려고 한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대행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왜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행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 보고 무슨 몸조심하라고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신촌역에 있는 한 한정식 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역시 저희 TV조선 그래픽팀에서 굉장히 사실성 있게 사파를 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정도로 늦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니까 지도부 한 의원이 선고가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다. 도대체 없다. 이렇게 응답했고 다른 지도부는 지라시를 보면 모 재판관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경 위원장님,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궁금한 게 많나 봐요. 좀 각자 좀 수집한 첩보들, 정보들 좀 모아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뭐 이런 자리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뭔가 답답했으면 지도부 국회의원이 지라시를 보면 모 재판관이 절차상 하자도 지적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정 재판관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저런 정보가 돌고 있죠. 특정 재판관이요? 예, 그만큼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헌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 정보가 없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초조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늦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지도부나 또 의원들이 있는지를 확인했겠지만 아마 없었을 것 같고요. 실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부터 또 지난주부터 떠돌았던 여러 가지 지라시를 포함 뭐 보도 뭐를 취재 뭐 이렇게 해서 밭밭 이런 방식으로 이 확인하는 정보 그렇죠. 내용 중에도 맞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 중에 알려진 내용이 사실로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워낙 위헌 위법 여부가 중대하고 분명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를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의를 하고 판결을 하고 결정문을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건인데 지연되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뭐 내부에서는 조금 지체될 뿐 8대 0의 인용 결과가 바뀌는 논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어떤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예.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해서 국민적 이런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 이런 입장과 절박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